안녕 얘들아, 26년도 대전대 한의학과 지필수학 한번 후반부 또 풀어보겠습니다. 수투 부분이에요. 수투 부분이고 올해 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쌤은. 네,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15번 전형적인 극한에서의 함정 문제인 거죠. 자, 연속함수입니다. 분석해 볼게요. 요 녀석 연속함수죠, fx. 그리고 여기 연속함수예요. 연속끼리 더해도 연속함수고 연속끼리 나눠도 연속함수입니다. 즉 분모가 0이 되지 않기만 하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겠죠. 자, 그럼 분모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죠? 네. 1.2배속으로 보시면 오디오 비는 거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번 뭐라고요?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분모가 절대로 0이 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지? 그래서 분모를 정리를 해봅니다. 자, fx로 묶이네요. fx로 묶이고 여기 fx 더하기 2x 마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도 0이면 안 되는 거고 애도 0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요 놈부터 풀어볼까요? 첫 번째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n입니다. 애가 절대로 0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애가 4보다 크면 되는 거죠. 뭐 판별식으로 생각해도 좋고 완전제곱식보다 그 숫자 n이 커야 되니까. 그쵸? 네. 두 번째 요 놈이죠. 얘는 여기에다가 2x를 더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4를 하래요. 빼기 4를 했습니다. 이것도 절대로 0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완전제곱식의 숫자가 1이잖아요. 그거보다 크면 됩니다. n-4가 1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론이 n이 5보다 크다가 나오죠. 판별식을 쓰셔도 되는데 요 정도는 이런 식은 너무 우리가 여기 플러스 4 여기 플러스 1이면 완전제곱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도 되겠죠.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누구? 요 놈이죠. 그죠? 요 놈 5보다 커야 돼요. 5보다 커야 돼. 이 함정이네, 이 5번은. 그지? 5는 함정. 6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A가 양수입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3차식이에요.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어이구, 절대값이 등장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냐. 자, 양수일 때는, 그죠? 양수일 때는 여기가 a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요 녀석이 부호만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둘로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좌미분계수라는 거 아시겠죠? 좌미분계수. 그 다음에 여기는 우미분계수예요. 그쵸? 여기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좌미분계수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미분해서 자, 요거 이 식을요, 주어진 식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f 프라임,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0의 좌미분계수 곱하기 뭐예요? 0의 우미분계수. 그죠? 그러니까 미분해서 0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함수를 오른쪽에선 요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0의 왼쪽에선 요걸 가지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0의 왼쪽에서는 자, f'0이 뭐예요? 1차식의 개수란 말이에요. 요거랑 요거가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셔도 되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 a 곱하기 a가 그래서 뭐다? 마 4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a 제곱이 4인데 여기 양수 조건이 있죠. 그죠? 이런 거 표시를 좀 하시면서 가면 좋아요. 자, 그래서 a가 2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귀찮게 하네요.
이때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fx가 이제 결정이 된 거죠.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a가 뭐라고? 2예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이렇게 되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2x. 자, 0 이상일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둘 다 미분을 각각 구간별로 해 줍니다. 여러분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게 있고요. 얘는 쌤 생각엔 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제 확인해 보고 싶으면 판별식 써보면 되죠. 1 마이너스 6, 4, 24 해서 음수 나와. 얘는 근이 없어. 근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증가만 한다는 얘기죠. 그쵸? 증가만 한다는 얘기. 오른쪽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판별식이 음수다. 즉 근이 없다. 근이 없다. 그래서 뭐다? 얘는 증가만 한다. 증가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놈은 근이 있어 보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3, 1, 2, 1 어디다 마이너스? 여기인가요? 그쵸? 그러면 3분의 2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3분의 2에서는 못 가지겠네. 왜? 음수인 부분이니까. 자, 그림 대략 그려보면 대충 그리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지고요. 극대를 가지고 잠깐만요. y절편 2예요. 그럼 y절편 2니까 좀 사이즈를 조금만 더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극대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여기서 뭐가 돼요? 증가만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증가만.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극대는 여기, 극소는 여기죠? 그 극소는 여기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여기 극대값 구하고 싶으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 음수 이 부분에 넣어야 돼.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는데요? 이게 극대값이에요. 그리고 극소값은 그냥 2가 여기 그냥 y절편이니까 보이죠? 자, 이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2 맞아요? 그러면은 맞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마이너스 1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4 3 3.5 3.5 나왔어요. 3.5 그러면 이제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5.5 5.5면 2분의 11이니? 2분의 11 자, 16번. 뒤에 갑자기 또 그래프를 그리라 그래서 또 한참 가버리네요. 그죠? 일단 A가 2라는 거 구하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았는데 그 뒤에 좀 귀찮게 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도 한의예과 시험이에요.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난이도를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좀 쉬웠던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그죠? 작년 거 보세요. 작년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재작년 거 보시면 또 쉬웠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기본기가 좀 튼튼하셔야 그래도 여기 시험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수능형 훈련을 좀 해줘야 돼요. 좀 이따 그런 얘기도 곁들여서 해드릴게요. 17번 다항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랬습니다. 다항함수인데 말이야. 자, A라는 조건이 0,1을 지난대요. 한번 표시해 보죠. 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든 그림을 그리던 늘 하셔야 됩니다. 여길 지난대. 근데 x 좌표가 0에서 2 사이에서 그죠?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 이하래요. 4 이하래. 그랬을 때 F2의 최대값은 뭐냐 이랬습니다. 기울기가 최대 4라는 거예요. 그죠? 이 라인보다 더 가파르게 그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 여기 지금 기울기가 4 이상이잖아요. 이게 기울기가 4라 그러면 4인 직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런 건 가능한 거야. 요런 거는. 그치? 기울기가 4보다 작잖아. 근데 기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증가량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2까지 가봐. 근데 제일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매 한 가지로 그냥 기울기 계속 4로 가야지 제일 큰 거지. 얘보다 쭉 가다가 이렇게 작아져 봐. 그러면은 그 결과도 당연히 작아지는 거야. 이 결과가. 제일 크려면 기울기 4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선이니까 다항함수 맞죠? 1차식이어도 다항함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한 칸 갈 때 4칸 올라가, 한 칸 갈 때 4칸 올라가, 총 8칸 올라가. 그러면 여기가 뭐야? 9죠. 9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이제부터는 이제 수능형 문제로 갑니다. 수능형 문제. 자, 3차 함수 fx하고,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근데 애가 이제 실수 t에 대해서, 이 fx라는 애랑 요놈,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t를 조절하는 거야. t를 조절. 쌤이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조관기 문제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조절하고, 그래서 관찰하고, 그거를 기록하는 문제입니다. 조관기 문제. 수능에서는 아주 흔한 그런 케이스예요. 네. 대전대 문제는 수능형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말이야. 기울기가 1인데 y절편 조절하는 거야. 이제 몇 개 만나는지를 관찰하라고. y절편이 아주 위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쭉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씩, 자, 다시요. 그림을 사이즈를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아무 3차 함수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마 이걸 거니까, 자, 요거 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애를 한번 그거 보겠다고. 자, 아래부터 갈까요? y절편이 저기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렇게 쭉 아래에서 그려지면 하나 만나죠. 지금 하나 만나죠. 이제 올라갈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쌤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조절 앤드 관찰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쭉쭉쭉 올라가는데 계속 하나 만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개를 만납니다. 그쵸? 그러더니 세 개를 만나죠. 잠깐 동안 이렇게 세 개를 만나다가 다시 두 개를 만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게 바로 기록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t가 어딘가 몰라. 여기도 몰라. 그랬을 때 지금 하나 만나다가 쭉 한 개다가 이 순간 두 개가 됐다가 잠깐 사이 동안에 세 개가 됐다가 다시 두 개가 됐다가 하나가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불연속이 두 군데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여기까지 읽고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요. 이거는 조금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A부터 보시면 x 세제곱이라면은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x 세제곱 그려놓고 아까 그 기울기 1 마이너스 1짜리요. 요거를 움직여 봅니다. 얘는 또 어때요? 계속 하나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꿀렁꿀렁 극대극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만 만나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쭉 하나니까 얘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GT라는 것은 G는 뭐라고 했어요? 교점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예요. 그러면은 얘는 상수함수다. 맞는 얘기죠. 자, 이걸로 너희들의 머리를 약간 이것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평범한 이 3차식의 그림 요것과 그 다음에 요걸로 너희들을 약간 현혹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G1이 2라면 이랬어요. G1은 중요하지 않아요. 1은 중요하지 않아. 어딘가에서 두 개를 만난다면 이란 뜻이야. 어딘가에서 두 개를 이렇게 만난다면 뭐라고요?
교점의 개수가 3개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게 존재하면 그 다음에는 살짝 넘어가게 되면 3개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2개 만나는 이 순간이 있잖아?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은 3개를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 비읍, B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답은 이거와 이거 중에 하나야. 이상한 거 찍지 마. 멍청이들. 그러면 안 돼요. 찍을 때도 리즈너블하게 찍어주는 겁니다. 자, C번을 볼게요. C번. 여기서 이제 A, B로 너희들을 약간, 머릿속을 약간 고정관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GT가 만약에 상수함수라면 A번의 상황이지 않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 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이거 봐봐. 아까 네가 이거 이 x 세제곱 가지고 이 관찰해서 그래프 그렸더니 상수함수 나왔잖아. 그러면 상수함수 나오면 이런 식의 그림이지 않니? 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기울기,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그러니까는 꽤 낮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 기울기가 가장 최소의 기울기잖아요. 애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돼요. 자, 그럼 얘 극대극소 존재하는데 어때요? 계속 하나 만나죠. 여기서도 하나 만나죠. 하나.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틀렸다. 속이는 거죠. A하고 B 이렇게 해놓고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소개해 놓고 극대극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애들아 라고 약간 뭐랄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점은 뭐예요? 이 최소의 기울기인 요 놈이 이 기울기가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뭐보다 작으면 마일보다 그러니까 크면이죠. 마일보다 크면 음수 기울기니까.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보다 가팔라지면은 아까처럼 그림이 됩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죠. 그지? 이런 상황이면 이제 요런 불연속점이 나타나는 거고. 네, 한번 그림 그려가 보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20번은 굉장히 수능스러운 그런 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이것은 쌤이 이름 붙이기를 구간 최대값이죠. 구간 최대값 함수라고 부릅니다. 구간 최대값 함수. 구간 최대값 함수, 당연히 최소값 함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적 최대값 함수, 누적 최소값 함수라는 게 있어요. 요 네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이것도 역시 조관기 문제입니다. 조관기 문제, 조절 관찰 기록 문제인데 요거를 맨 마지막에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요 네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드릴까 해요. 네, 찍어볼까 합니다. 자, 요건 이제 평범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22번 볼까요? 22번. 자, 20번을 마지막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으로 이어질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fx가 그림이 그려지기를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요거 그림 우리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애가 0,마삼에서 글쎄 접방을 그어보래. 여기에서 외부의 점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접선이 있고, 자, 그림 그려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얘들아, 근이 몇 개야? 3개야. 뭐하고 뭐야? 0하고 0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잠깐만요. 조금 좀 잘 그려보자. 요렇게 그려질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0,3 이쯤에 있다고 쳐보자. 0,43 여기쯤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요렇게 접선을 그어준다 이거지. 그죠? 야, 요런 느낌적인 느낌. 괜찮나요? 자, 쌤이 조작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0,43이라고 하자. 이게 꽤 실사이즈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자, 쌤이 늘 적분 넓이 계산하는 거, 적분 계산이나 또는 넓이, 뭐 부피 이런 거 계산할 때 있잖아요. 늘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세우고 최적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최적의 계산. 그냥 드립다 달리지 마. 자, 일단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요 접방을 구해야 되나요? 접방을 구해야 되겠죠? 즉 여기 접점을 구해야 돼요. 접점을 구해야 돼. 그리고 쌤이 이제 말씀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그림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그림이 쫙 펼쳐져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3차식이 여기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치? 그랬을 때 이 점과 이 점 모두 여기 대칭이죠. 그리고 여기 야, 이거를 X축에다 대고 이렇게 간격을 재보면요. 아, 쌤 그림 이상하게 그렸다. 그지? 이상하게 그렸어. 자, 여기가 모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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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어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구할 겁니다. 여기를 그렇게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과 똑같은 점들을 찍어 볼게요. 자, 지금 쌤이 찍은 이 핑크색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 다음에 변곡점은 여기에 있겠죠. 변곡점이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어떤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요. 그러면 그걸 여기 표시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간격이 모두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접방을 구해서 사실은 접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를 구해요. 그 다음에 변곡점의 좌표를 구합시다. 변곡점의 x좌표. 자, 뭐 한다고? 쌤이 지금 요거 먼저 구하자는 거야. 여기 어딘지 구하자고, 여기. 그리고 여기를 구하자 그랬어, 또.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이걸 2번 가면 여기 구해지는 거예요. 왜 이걸 구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를 왜 구하는 거야?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 혓바닥 커팅 공식이라고 하는 이 공식. 요거. 혀처럼 보이나요? 자, 쌤이랑 수업했으면 늘 강조하는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 A. 최고차항 개수 1이죠, 지금. 그러니까 요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베타인 상황, 여기가 알파인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의 접점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점 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죠.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는 공식 마무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에 허덕허덕거리다가 망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부터 가봅니다. 뭐라고요? 곡선 밖의 점에서 타입 3라고 하는 것이죠.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접점을 설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접점 설정. 자, t,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이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t에서의 기울기니까 f't고요. 이게 3t 제곱 플러스 2t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기울기 3t 제곱 플러스 2t 이게 기울기고 t, t 지나고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t를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t를 구하면 여기 0,3을 지나는 겁니다. 이 접방은. 그죠? 그러면 대입해야죠. 대입을 합니다. 이 문제 좀 길어요. 자, 얘 x에다 0을 넣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y에다가는 마3을 넣고요. 그러면은 0을 넣었으면 지워지는 거니까 마 2t 세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겠다. 넘기세요. 2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마3은 0. 자, 딱 봐도 비디오 뭐야? 뭐가 보여? t가 1이라는 게 보이죠? 아마 나머지는 허근일 겁니다. 나머지 근은 허근일 거야. 이 상황에서 접선이 하나밖에 안 그려지거든. 이것도 쌤하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영역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변곡점의 접선에서 이쪽이 접선 하나 나오는 영역이야. 여기잖아, 지금. 그지? 이쪽이 3개 나오는 영역이고, 선 위에 있는 것이 2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나머지 거 구할 필요가 없어. 혹은 몇 퍼센트? 100%.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변곡점 구해야 되겠죠? 난 t가 1인 것만 구하면 돼.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돼. 지금 여기 얘들아 여기가 1이 구해진 거라고. 여기 접점의 x좌표가. 변곡점 구합니다. 변곡점은 2번 미분해서 자, 한 번 미분 때리면 3x 제곱 플러스 2x였죠. 베이비 원모 타임 때리면 6x 플러스 2인데 얘가 0인 지점, 즉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요. 자, 그럼 변곡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몇 간격이 어떻게 돼? 3분의 4 간격이야. 그지? 3분의 그러면 3분의 4 더 가봐. 3분의 8 더 가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마3이 되는 거야. 그치? 다시요. 나 여기랑 여기 구하니까 여기 간격이 뭐라고? 3분의 4라고. 그러면 3분의 4, 3분의 4 한 번 더 가면 3분의 8 가는 거 아니야. 어디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8 가면 도착 지점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자, 순식간에 구해지죠? 다시 만나는 점 뭐라고? 알파라고 쌤이 썼나? 마3. 베타는 뭐였어요? 최초의 접점 1.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야. 12분의. 자, 얘네 둘의 간격은 4죠. 4의 4승. 그러면은 약분 하나 되니까 4의 3승. 뭐예요? 3분의 64. 그쵸? 솔직히 쌤은 여기서 답을 만약에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잖아? 그럼 나 무조건 2번이라고 찍을 거야.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죠? 여기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공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다른 숫자들을 봐봐. 분자, 분모를 비교를 해봐. 응? 가능한 숫자는 이거밖에 없어. 쌤 생각에. 어떻게 생각해? 64라는 숫자가 4의 3승이잖아. 그지? 뭔가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깔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쌤 말은. 만약에 시간이 없고 풀 시간은 도저히 없고, 왜냐면 길잖아 지금 이거. 훈련된 사람도 지금 이렇게 푸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거 엄청 길게 푸는 거예요. 심지어 적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야? 완전 노답인 거야. 적분하는 사람은 이미 망했어. 내가 봤을 때는. 미안하지만.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23번. 요거는 뭐 역함수의 넓이,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아니에요? 자, 요놈하고 자, 이제 봐봐.
결론이 요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너희들이 적분할 줄 아니? 물론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는 거 아니라고요. 둘이 역함수일 거라고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보세요. 증가함수인 지수함수가 하나 있다. 근데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그림 그려봐. 그림 그려봐. 만난대잖아. y는 x하고 만나는 거지. 자기 자신인 점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만난다는 거야. 지수함수가. 그러면 로그함수 그거 역함수면은 요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fx 지금 핑크색으로 아니 녹색으로 그리는 요 그림 여기랑 그 다음에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라는 거야. 근데 로그 그래프에서 지수함수를 뺀 거. 자, 로그 함수는 지금 핑크색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 녹색을 뺀 이 영역 둘러싸인 영역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딱 교점에서 여기가 지금 P고 여기가 Q인데 거기서 거기까지를 적분하래. 이게 뭐야? 여기 넓이 6이잖아. 답은 12인 거야. 그쵸? 자, 역함수에 관련된 적분은 적분하는 게 아니다. 그림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다. 이게 풀이의 전부예요. 뭘 할 거야? 역함수인지 확인해 주세요. 니네가 해. 미안해. 니네가 해. 24번 보겠습니다. 24번. y제곱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바보야. y는 x제곱 더하기 5x 하고 그 다음에 y는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x는 k가 2등분한대. 얘는 연립을 하게 되잖아요. 연립을 하게 되면 근이 0하고 6이지 않아요? 그죠? 0하고 6일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3이지 뭐. K가 3이야.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잘 봐, 얘들아. 너희들이 그 적분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반드시 좀 해봤으면 좋겠어.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처음에 이게 0하고 5가 근인 이런 애가 있단 말이에요. 0하고 5. 그리고 y는 x를 이렇게 줘요. 만나겠죠, 당연히. 어디선가 만난다. 여기가 6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넓이를 어디서 썰어야 반갈이 되냐. 여기랑 여기가 반갈이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쌤이 요거 그대로 넓이 구하는 과정을 한번 써볼게. 그리고 나서 한번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는 거야, 얘들아. 자, 여기가 핑크색, 요게 y는 x란 말이에요. 그러면 x에서 빼는 거겠죠? 아래에 있는 걸 빼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뺐으니까 요렇게 될 거야. 그치?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0에서 6까지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는 얘기야, 쌤 말은. 자,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x 제곱 플러스 6x란 말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못 그려? 그릴 수 있어. 자, 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까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0에서 0을 근으로 가지고 6을 근으로 가지고 위로 볼록인 이런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당연히 대칭축 어디예요? 3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썰어야 여기가 반갈이 되는 거지. 그쵸? 너희들이 적분을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늘 요 그림을 공부한 후에 요 그림을 본 다음에 적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그냥 끝낸단 말이야.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식을 정리하고 나면 이 마지막 순간이 있어.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랑 다른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이거를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함.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 식이 어차피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 또 단순해지거든. 요거를 익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그냥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20번인데요. 시간이 또 꽤 흘러갔네요. 요거는 다시 다음 영상에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4가지로 해드릴 건데, 네. 대전대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쌤 생각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20번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실수 t에 대해서 t를 정하면 우측 구간은 t 플러스 1. 그러니까 내가 여기 t라고 정하면 t 플러스 1까지 이 구간의 길이 1짜리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에서의 최대값. 에서 f의 최대값을 쭉 적어 놓은 함수를 gt라고 하겠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fx부터 한번 그려보죠. 이거 바로 그려볼게, 쌤이. 이거 뭐라고? 그려봅니다. 왼쪽에서는 근이 0하고 마이너스 2인 위로 볼록인 그림이죠.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려? 자,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0보다 큰 곳에서는 0하고 2가 근이래요. 그래?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가 막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2차식인데 이렇게 3차식 비스무리하게, 당연히 3차식하고 다릅니다. 비스무리하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그래 놓고 간격을 1로 하는, 자, 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툴을 사용을 해볼게요. 구간을 1을 잡을 거거든요. 구간 간격 1인 게 지금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자, 이제 내가 여기다가 여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t를 누가 정하냐면, 미안한데 니네들이 정해야 되는 거야. t를 정하면 이제 쌤이 이제 이게 스캔하는 거야. 이거 스캔하면서 쭉 가는 거야. 그 중에서 최대값을 기록해 주면 되는 거야. 자,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 여기서부터. 자, 내가 t를 여기로 잡았어. 그러면은 막대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뭐예요?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여기서 최대값이지. 근데 나 t에다 기록을 해줘야 되니까 gt를 쌤이 녹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자, 그 다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봐.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최대는 당연히 어디냐면 여기인데, 그걸 어디다 기록해 주라고? t에다 기록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겠니, 얘들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겠어? 요게 결국은 맨 오른쪽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자,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ft 플러스 1이 최대값인 거야. 그치? ft 플러스 1이면은 ft라는 거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긴 그림이잖아. 그러니까는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오른쪽 그 함수 값들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줘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와볼게. 괜찮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이제 봐봐, 쌤이 여기 꼭지점 보이시죠? 이 위에 볼록한 거, 여기를 지나가게끔 하면서 쭉 가볼게요. 어디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0까지 갈 때,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누가 최대값입니까? 고정, 불변. 누가 최대값이에요? 꼭지점에
있는 애가 최대값이잖아. 그치?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쌤 말은. 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이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은 계속 잽니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부터 쭉 일자로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뭐라고요? 극대를 포함하는 구간은 어떻게 된다고? 상수함수가 됩니다. 상수함수. 그 극대값인 거죠. 극대값으로 하는 상수함수가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감소하는 구간에서 내가 구간을 쭉 가볼 거거든. 자, 당연히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왼쪽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지? 일단 여기까지 그려볼까요? 자, 어떻게 그려진다고?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자기 자신. 일단 여기까지 그렸어요, 쌤이. 여기까지. 자, 이제 잘 보세요. 어느 포인트가 있냐면 요러한 포인트가 언젠가 나올 겁니다. 요런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가 여기랑 같은 이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있겠죠. 그쵸? 그 함수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야. 그 전까지는 잘 보세요.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누가 최대값이냐면 그죠? 자, 어디가 최대값이에요? 지금 계속 왼쪽에서 최대값 가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최대값은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잘 보세요.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을 잘 보세요.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 어디로 바뀝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제 오른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증가하는 구간으로 진입했죠. 그죠? 그래서 그림이 너희들이 이제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쌤이 설명은 해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극소 포함하는 구간 잠깐만요. 여기 정리해드리고 감소하는 구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는 구간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극소가 포함되는 구간이 있어요. 극소 포함되는 구간은 뭐예요? 소실됩니다. 사라집니다. 얘도 상수함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연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봐봐. 다시 한번 내가 이거 굵은 파란색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 이제 극대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여기가 연장되는 거야. 그리고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자기 자신을 그려. 근데 이제 극소가 포함된 구간, 여기 구간의 길이 1인 이 동안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소실된다고. 이 그림은 아예 그려지지도 않아.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게끔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이다 이 말씀이야. 오케이?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애가 이제 뭐 이거를 시험 시간에 이렇게 하기에는 이거 50분짜리 시험이거든요. 미리 공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된다고요? GT라는 애가 쌤이 그려놓은 지금 그림이 GT죠, 그죠? 자, 여기 이런 그림들은 소실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들은 타노스를 당했고요, 그죠? 지금 녹색 여기 녹색 그리고 여기 녹색 핑크색 이 그래프가 지금 GT 그래프거든요. 그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어디냐? 자, 여기는 쭉 올라와서 여기 극대값이 도착되면
진짜 극대값까지 쭉 연장되는 거고요. 연장되는 구간.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자기야 아니고 자기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소실되는 구간이고요. 여기가 소실이라 그러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증가는. 야, 여기가 미분 불가능이잖아. 그치?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그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대칭이잖아요. 2차식이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원래 여기 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2차식이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그래서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소실되는 구간의 길이는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3.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은 어디다? 자, 알파는 2분의 1에서 t가 2분의 1에서 gt 미분 불가가 되고요. g 알파의 값을 구해라. g 알파의 값. g 알파가 뭐예요? 여기 함수값 구하라는 거야? 2차식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돼요. 여기 2차식에다 2분의 1. 그죠? g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잖아. 그지? f의 2분의 1과 같다.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해 주면 2분의 1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4분의 3 요렇게 된다. 자,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줄 안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처음 봤다? 처음 봤다? 까다롭다. 시험 시간 내에 이거를 다 지금 쌤이 연구해 놓은 이거를 너희들이 모든 거를 깨달아야 되거든. 어때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네. 요거 연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능 보는 학생 당연히 그렇고요. 대전대 한의에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 4개 반드시 필수로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지금 증가하는 구간에 대해서 요거 지금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쌤이 4가지 함수 얘기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20번. 지웠나봐요, 쌤이. 네. 자, 지금 이거를 쌤이 이름을 붙인 거는 구간이 지금 지나가면서 최대값을 기록하는 문제잖아. 구간 최대값 함수. 당연히 최소값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누적적으로 또 최대값 함수 보는 거 있고 최소값 보는 거 있고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거든요. 구간 최소값 함수. 요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영상을 다음 주쯤 찍어야 되겠다. 그죠? 누적 최대값 최소값 함수 이 4가지의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는 건 아닌데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거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어렵냐? 수능형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수능형 공부를 했을 때는 좀 쉬운 편. 수능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수능 대비의 어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꽤 잘하는 친구도 이 시험에서 성적을 높게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재수하는 애들도 많아, 얘들아. 왜? 한의예잖아. 내가 이거 수능의 한 절반의 노력만 하면은 이 수학 점수 100점 가까이 나오는데 수학 물론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 얘기겠지만 이걸로 재수하는 애들 많아. 네. 너무 좋잖아요, 한의사.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얘들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